태아보험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태아보험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영상 한 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영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태아보험은 그냥 부르기 편하게 만든 영상이지 사실 태아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험 상품군에 내성마비나 선천 이상 수술비, 장애 출생, 저체중아 등 태아보험의 이러한 선천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즉 어린이 보험의 선천 특약을 쉽게 부르기 위해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저도 태아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아보험은 크게 종합보험과 실비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실비보험은 실손 의료 즉 병원비에 대한 보험 상품이고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치료비의 70%에서 80% 정도를 돌려받는 필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험료는 출생 전 19,460원, 출생 후는 29,530원으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고정금액이고요. 1년 갱신형 100세 만기 4세대 실비보험 상품입니다. 위 내용은 산모님의 성별이나 직업, 연령과 상관없이 전 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이 보험료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반면에 이 종합보험은 보장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종합보험을 비교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꼭 이해를 하셔야 하는 7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한 편만 제대로 공부하시고 본인의 것으로만 만든다면 다른 설계사분들의 영상들은 볼 필요 없이 태아보험 가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다른 영상에서는 알려드리지 않는 저만의 모든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30세와 100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저기 정보가 워낙 많은지라 30세 만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100세 만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설계사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워낙 말씀들을 잘 하시죠.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30세와 100세 만기 다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30세 만기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나중에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이 100세 만기는 똑같이 20년을 납입하는데 30세 만기는 모두 소멸해버리지만 100세 만기는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이건 사실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30세 만기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저희 아이 2명 모두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100세로 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00세 만기를 나중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비싸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태아일 때 보험료가 9살일 때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보험료 바로 살펴볼게요. 이 태아일 때 암진단비는 4,850원인데 이 9살 남아의 암진단비 1억 원은 보험료가 4,500원입니다. 근데 암진단비 하나만 비교를 했을 때 350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 모든 보장을 다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가입하는 보험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차이 나는 금액을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질 것 같다고 굳이 100세 만기로 미리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냉장고나 세탁기, 핸드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좋은 상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네,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소비를 하겠죠. 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담보를 한번 살펴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뇌출혈이 제일 좋았는데 여기서 뇌졸중 진단비라는 게 새로 나오고 더 진화해가지고 현재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보험은 3년, 4년만 지나도 내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특히 코로나처럼 새로운 질병들이 생김에 따라서 새로운 보장들도 신설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세 만기로 아무리 비싸고 탄탄하게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결국엔 10년 정도만 지나면 그때 이 미래에 판매하고 있는 좋은 상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30세 만기로 저렴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10년 후, 20년 이후에 판매하는 더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녀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세 만기로 지금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모든 담보를 전부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어릴 때에만 필요한 소아암 관련 담보나 입원 일당, 선청 관련 담보, 어린이 전용 담보들은 이 보험료가 저렴한 30세 만기로 구성을 하고요. 성인 이후에도 꼭 필요한 암, 뇌, 심장, 수술비, 이 배상 책임 담보들은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100세 만기로 꼭 준비를 하고 싶다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나눠서 가입하는 조합 설계안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건 위 영상 내용 참고 부탁드릴게요.
태아보험을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산모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보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보험회사, 만기, 보험료, 보장 내용 등 어떻게 가입할지가 완전히 정해졌다면 하루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입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1차, 2차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까지 큰 검사를 총 3번 시행하고 중간중간에 양수검사나 임신성 당뇨검사, 태동검사 등 40주의 긴 임신기간 동안 다양한 산정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검사에서 태아에게 아주 작은 이상소견이나 아니면 산모님 혈액검사에서 고혈압, 당뇨 수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태아보험 가입에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 성인과는 다르게 신생아는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고요. 출산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판단하는 건 기형아 검사의 소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가입에 제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 병력사항은 위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산모님의 병력사항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임신기간 중 뭔가 병력사항이 생기기 전에 안전하게 미리 가입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보험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가입하게 된다면 납입 횟수가 줄어가지고 월 보험료가 비싸지는 개념이거든요. 이 총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기다렸다가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선천 관련된 특약들은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이 태아보험의 최적의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태아보험은 다른 상품과 다르게 담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태아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이 333가지 보장들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고가 들어갔는데 이 모든 담보들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위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별표 5개짜리에 해당하는 필수 특약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암내 심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 상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태아보험에서 암은 보장 범위에 따라 위와 같은 보장들이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위 보장 내용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이 보장을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최대 금액 1억 원으로 구성해 주시고요. 다발성 소암 진단비를 5천만 원 서브로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위와 같은데요. 위 세 가지가 모두 보장이 되는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뇌혈관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과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으로 구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최대 금액으로 구성한 거고요. 이 뇌혈관 질환 안에 뇌졸중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뇌졸중은 총 4천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신생아 뇌출혈은 각 보장별로 20%씩만 보장되기 때문에 2천만원은 20%, 즉 400만원씩 각각 나와서 총 800만원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심장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심장 진단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은 2천만원 기준 506원, 심혈관은 4,204원이에요. 보험료가 약 8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심장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만 심혈관 1천, 허혈성 1천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해주시고요. 이런 이슈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허혈성 심장 2천만원만 구성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가지고 신체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보장금액에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보장이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심한 후유증이고요. 낮을수록 가벼운 후유증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이 병원에서 후유장애 20%를 진단받게 되면 이 가입한 금액 1억 원에 20%를 곱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이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인이 상해, 사고면 상해 후유장애에서 1억, 질병이면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기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 많은 산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원 일당입니다. 이 입원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상해로 입원하게 되면 상해 입원 일당,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써져 있어야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입원 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 입원 일당이면 식중독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고,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이면 암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지만 보장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질병 입원 일당이기 때문에 저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입원 일당 보장을 최대 금액인 6만원으로 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입원 일당들은 가족력이나 특별한 니즈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태아 특약 4가지인데요. 저는 선천장애 출생진단비,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 이렇게 4가지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주수보다 아이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있다면 여기에 저체중아 출생 담보만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1년 동안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가능한 주수는 22주까지만 가능하니까요. 주수 잘 계산하셔서 태아 특약까지 꼭 구성을 해주세요.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후유장애나 수술비, 입원 일당은 이렇게 앞뒤에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게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필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로 차라리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장에 보장 금액을 더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토피와 수족구 담보입니다. 이 보장들은 사실 0세부터 5세 사이에 많이 발병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치만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비교를 했을 때 납입하는 금액 대비 보장되는 금액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도 어차피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응급실 내원 진료비 또한 보장 금액 3만원 구성 시 보험료가 855원입니다. 20년 동안 납부하면 총 20만 5,200원인데요. 참고로 이 보장은 비응급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응급 환자로 응급실을 가야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담보 또한 납부하는 금액에 비해 보장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아이들이 응급실을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응급 상황으로 몇 번이나 갈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외를 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인데요. 이 특약을 구성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큐베이터와 니큐베이터일 거예요. 인큐와 니큐에 대한 치료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고,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신생아, 저체중아,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더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출생전 보험료가 6,585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 납입 기간은 짧지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담보예요. 네 번째는 정신과 질환 관련 특약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팔대장애 진단비와 더불어 ADHD나 정신질환 치료비, 특정 정신장애 진단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담보들은 정신과 질환인 F코드를 받아야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 청구 기록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자녀분께서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심사에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태아보험은 필수 특약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불필요한 특약을 빼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모특약은 먼저 보장 설명에 앞서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가들이 보장받는 게 아니라 산모님이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특약을 구성하게 되면 위에 보이는 산모님의 5년치의 병력사항을 모두 추가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 산모님이 위와 같은 질병들에 해당이 된다면 이 산모특약뿐 아니라 태아보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장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산모특약의 보장 내용들은 엄청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병력이 있는 산모님들이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병력이 없는 산모님들 혹은 심사를 하더라도 꼭 이걸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위 6가지 산모특약을 구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참고로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 선택제왕은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날짜를 선택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고요. 이 응급제왕은 의사의 권유로 혹은 출산 도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제왕을 말하는데, 임신 출산 질환으로 인한 응급제왕인 경우에만 산모특약에서 보장이 되고요. 이 선택제왕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선택제왕으로 하실 산모님들은 굳이 산모특약을 구성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모특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아보험 가입 시 병력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와 같은 4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심사를 넣었을 때 과연 보험사는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까요? 이 첫 번째는 가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두 번째는 임신 16주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17주부터는 서류 심사를 봐야 되고, 이 3번과 4번은 문제없이 원활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 밖에도 산모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병력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태아보험 병력에 따른 인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태아보험 가입 시 고지 사항표입니다. 크게 산모님과 태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건 참고로 산모특약을 구성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에요. 이 산모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고혈압과 당뇨병이거든요. 예시로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1, 2번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소 가입하는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암이나 뇌심장 질환들은 완치만 되면 가입이 가능한데, 당뇨병은 아무래도 태아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인수가 어렵습니다. 이 나머지 병력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거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심사가 대략 어떻게 나오냐면 태아특약이나 선천특약들을 빼고 인수를 해주거나, 혹은 30주 이후에 정상소견이라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거나, 혹은 보험료가 비싸지는 할증으로 승인이 되거나, 혹은 종합보험은 가능하지만 실비가 거절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빨리 하셔야지 이러한 확률들을 없앨 수가 있겠죠. 태아보험 가입만큼 중요한 계약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과 이 태아보험 사은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제 태아보험 고객님들의 보험금 청구는 제가 직접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평소와 같이 고객님께 병원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가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실비만 1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됐고, 고객님도 당연히 그 금액만 나오는 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서류상에 심방 중격결손이라는 진단을 봤어가지고 다른 장애 출생 진단비에서도 보장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그냥 누락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배정받은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왜 이 금액이 누락이 됐냐고 이렇게 담당자와 얘기를 잘 해서 정정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당연히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가 있겠죠. 그치만 제 고객님들이 이러한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담당자인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 보험금 청구 관련된 비서분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태아보험 계약 관리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청구 경험만 한 몇 년 동안 몇백 건은 달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서류만 봐도 어떤 보장이 내었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은품을 더 받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은품은 전부 보험 설계사 개인 수당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고가의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 보험료가 비싼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은품을 주시는 분들이 만기까지 보험 청구를 과연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은품으로 현혹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분들은 고객에게 수당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남는 이익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설계사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제 주변에도 이런 설계사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봤고요.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 사은품을 지급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일들이 다반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보험업법 제98조에 의거해가지고 위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실제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025년 태아보험 가입 요령 총정리 영상, 이 산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이 바로 추천으로 나올 거예요. 이 몇 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보장 하나하나 정말 깊게 고민을 해서 완성된 저희 아이의 설계한 내용이니까요. 이 시간이 없어서 태아보험 공부를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위 영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하셔도 될 만큼 제가 정말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